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이 되겠냐고 했던 명태균 씨가 검찰 앞에서 꼬리를 내렸습니다. 검찰이 오늘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 씨를 소환해 8시간 동안 조사했는데요. 조사를 받고 나온 명 씨는 죄송하고 자신은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며 자신 관련 뉴스를 전하는 이들과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를 비난했습니다. 검찰은 주말인 내일 아침도 명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첫 소식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가 오늘 오후 5시 57분 창원지검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지 8시간 만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 뉴스, 허위 보도, 그다음에 그 허위 보도를 퍼나르는 그 패널들, 방송에 나와서 그분들이 우리 시대의 십상시입니다. 오전 9시 40분쯤 검찰에 출석한 명 씨는 부끄럽고 죄송하다면서도 1원도 받은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제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되는데 저는 단돈 1원도 정확하게 받아본 게 없습니다.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지난 대선 기간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81차례 여론조사를 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명 씨는 오히려 강 씨가 자신의 범죄 혐의를 벗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거짓의 산이 2개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발생한 거, 그다음에 강혜경 씨가 발생한 거짓의 산. 이 산들이 하나씩 조사를 받으면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강 씨 측 변호인은 공익 제보자인 강 씨의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강 씨 측 노영희 변호사는 명 씨 측 변호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강 씨를 향해 숨쉬는 것 빼고 다 거짓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명 씨 측 김 변호사는 곧바로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반박하는 글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내일 오전 9시 반 명 씨를 다시 불러 의혹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이렇게 검찰 앞에서 명 씨가 입장도 태도도 바꿨지만 결국 이번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명 씨가 나눈 대화 내용 그리고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입니다. 하지만 명태균 씨 측은 대통령 육성이 뭐가 중요하냐? 대통령님과 김건희 여사님은 일반 국민 얘기를 들어주신 참 훌륭하신 분들이라며 공천 개입 의혹 자체를 부인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루 간격으로 진행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명태균 씨의 소환 조사를 보면 의혹에 대해 양측이 내놓은 답변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건휘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 변호인은 윤석열 대통령 녹취와 명 씨 혐의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육성이 무슨 혐의와 무슨 관계가 있죠? 네, 관계가 전혀 없고요. 문제의 윤 대통령 육성입니다. 김관희선한테 물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에 말이 많네.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평생 은혜는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어쨌든 유력 정치인이 당선인께서 알겠다고 하시니 감사하다고 한 거예요. 육성까지 나왔는데 공천 의혹을 부인하는 건 윤 대통령과 똑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명 씨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를 명태균 씨한테만 받은 게 아니라 수백 명으로부터 받았지만 명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일반 국민이 하는 말을 경청하고 귀담아 들어주신 대통령님과 김건희 여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명태균 씨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일반 국민의 말씀까지 귀담아 들으셨다는 점에서 그냥 미담일 뿐입니다. 대통령 기자회견과 명태균 씨 검찰 출석은 하루 간격으로 진행됐습니다. 새벽 한 2시까지 그 장차관과 차관급에 대한 인사 또 필요하면 인터뷰도 직접 해야 되고 공천을 가지고 제가 왈가불가할 수도 없고 인수위에서 새벽 2시까지 고3과 같은 마음으로 공부하는 심정으로 일하기 바빴기 때문에 개입할래야 할 수도 없었다. 최고 권력자가 공천 개입한 적 없다고 선을 긋더니 명 씨 측은
대놓고 검찰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간이 뭐 서류 다 압수수색해야죠.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 대통령 부부도 다 진술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 씨는 검찰의 독촉에도 출석 날짜를 오늘로 미뤘습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거기에 벗어나지 않는 답을 준비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또 오늘 명태균 씨 측은 명 씨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당시 녹취들을 보면 명 씨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나타납니다. 명 씨는 공천을 두고 김건희 여사의 선물이라고 말한 적도 있는데 이 발언에 대해 오늘 명 씨 측은 엉뚱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 변호인은 김영선 전 의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후보 추천들 온라인으로도 받기도 하고 인재 영입할 때도 어떤 사람 좋은지 이렇게 추천하잖아요. 하지만 공천 발표 하루 전 명 씨는 김 전 의원 선거를 돕던 강혜경 씨에게 공관위와 대통령을 언급하며 자신이 한 역할을 얘기합니다. 윤한홍이가 대통령 이름 팔아가고 권성동이가 공간이 압박을 넣어가고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갖고 대통령 나는 김영선 했는데 이라대. 그래 윤상이 끝났어. 같은 날 윤 대통령이 직접 명 씨에게 김영선 좀 해줘라고 한 육성 녹음도 공개됐습니다. 녹취 속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말이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명 씨는 김 여사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다며 김영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보고 고맙다고 야, 자기 선물이래. 강혜경 씨는 선물을 공천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명 씨 측에 그럼 선물은 무슨 의미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영선 의원님께서 민생안전특별본부 본부장이세요. 명태균 씨가 이 본부장 자리를 자기가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약간 내부에서 뭐 내가 누구도 공천도 내가 하고 누구도 하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명 씨 변호인은 이후 김 여사가 대선 캠프에 김영선 책상 준 거라는 녹취에 대한 해명이라고 했습니다. 명 씨가 지방선거 공천을 미끼로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자기들끼리 돈을 주고받은 얘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 씨가 강혜경 씨에게 해당 인사 이름을 언급한 녹취가 있습니다. 3,000개. 네네. 돈은 모자르면은 소장한테 얘기해서 이거 네네네네. 한테 받으면 됩니다. 명 씨가 국가산단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로부터 직접 보고받은 적은 없다고 했지만 공무원들은 명 씨가 김영선 의원실 총괄본부장이라고 적힌 명함을 줬고 명 씨, 김 전 의원과 회의도 여러 차례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명태균 씨는 많은 관심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취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어떠한 폭로를 한 적도 없다며 앞으로도 추가 폭로는 없을 거라고 말한 건데요. 앞서 윤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가 있음을 시사했던 것과 달리 대응 전략을 바꾼 모습인데 이건 언론이나 여론이 아니라 대통령실을 향한 메시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는 폭로할 녹취가 있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추가 폭로하실 예정이 있습니까? 저는 폭로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아직이라고 단서를 달아 앞으로 폭로할 수도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구속되면 폭로하겠다라고 수차례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폭로하지 않았어요. 폭로한 게 없어요. 하지만 변호인은 잘라 말했습니다. 일부 언론들이 바라는 폭로는 폭로할 것도 없고 영원히 없을 거니까 기대하시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영선 좀 해줘라 육성은 지난주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 녹취가 실제로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사기꾼이라 하니 사적 통화를 하면 그럼 공적 통화 대통령 한 걸 까야 되겠는데. 대통령 중요 녹취 2개가 있다. 구속되면 다 폭로할 거라고 명 씨 측근이 전했다는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철없이 떠드는 오빠를 언급한 카카오톡 대화는 명 씨 스스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를 앞두고는 명 씨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 명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지만 윤 대통령 육성이 담긴 명 씨의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안 찾는 건지 못 찾는 건지 검찰 수사를 의심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명 씨가 행방을 알 수 없는 휴대폰으로 대통령실을 향해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그런데 오늘 상당히 특이한 장면도 눈에 띄었습니다. 명태균 씨의 검찰 출석에 수많은 취재진과 시민들이 몰려들었는데 다름 아닌 명 씨의 변호인이 명 씨에게 항의하던 시민과 말다툼을 벌인 겁니다. 이선영 기자가 당시 상황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검은색 SUV 뒷좌석에서 내린 명태균 씨가 지팡이를 짚은 채 걸어옵니다. 명 씨의 등장에 피켓을 든 시민 등이 다가와 항의성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명태균 선생님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명 씨의 변호인이 강하게 반발합니다. 명태균 어떻게 부끄럽다네. 조용히 해. 시끄러워.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너도 반말하지 마. 조용히 해. 명 씨가 출석 전 발언을 끝낸 뒤 검찰청사로 향하는 순간에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진실 밝히러 왔어요. 명 씨 측 변호인이 강혜경 씨를 제2의 윤지호라고 언급하자 또다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시끄러워 죽겠네. 윤지우나 은혜라. 반말하지 마세요. 너도 반말했잖아 아까부터. 명 씨의 대학 후배들은 검찰청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고 대학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명 씨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기도 했습니다. 시민들끼리 서로 말다툼까지 벌이다 급기야 경찰과 청경이 제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곳 창원지검은 오늘 아침 8시부터 취재진은 물론 피켓을 든 시민들까지 100여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명 씨가 조사를 받는 중에도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명 씨의 검찰 출석에는 보수 진보 성향 유튜버들이 몰려와 현장 중계에 열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가 자신이 김건희 여사에게 청와대 이전을 조언했다고 과시하는 통화 녹음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위치가 풍수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이란 건데요. 녹음 파일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의 이유가 설명된다며 명 씨와 김건희 여사가 이전 결정의 배후라고 지목했습니다. 나세훈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대선 직후 명태균 씨가 지인과 나눈 통화 녹음입니다. 지인이 당선인 신분이던 대통령이 진짜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냐고 묻자 명 씨는 속된 표현으로 당연하다고 답변합니다. 내가 뭐라 하대. 경호가 나발이고 내가 그거 가면 뒤질락한테 본인 같으면 뒤질락하면 가나. 명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청와대에 가면 죽는다고 조언했고 그 말을 들은 김 여사가 집무실과 관절을 옮기도록 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명 씨는 청와대의 위치가 풍수지리적으로 좋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얘기했잖아요. 그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은 좌로 대가리가 꺾여 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 있다니까. 김건희 여사 사주를 봤다고도 과시했습니다. 내가 그 김건희 사모 그저 안재명이라고 논조 끌어올릴 사주를 하고 본인이 영부의 사주가 들었는데 3월 9일이라서 당선된다 그랬지. 그 왜 그러냐 그래서 꽃피기 전에는 윤석열이가 당선이 되면은 이재명을 이길 수가 없다. 야당은 청와대에 단 하루도 발을 들이지 않으려 한 이유가 드러났다. 피 같은 세금을 쓴 이유가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영적 스승 명태균의 조언 때문이냐며 김 여사의 국정관여 의혹에 불을 지폈습니다. 명태균 씨의 조언을 김건희 여사가 완벽하게 신뢰했고 이 때문에 대통령실을 이전을 서둘렀다는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지난달 말 명 씨는 MBC 취재진에 대통령실 이전 무렵에도 김 여사와 연락을 했다면서도 내가 이삿짐 사장도 아니고 풍수를 보는 사람도 아닌데 나에게 뭐 하려고 조언을 구하겠냐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 소통을 이유로 집무실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모두 명 씨의 통화 녹음에 대한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여권을 뒤흔드는 인물이 됐습니다.
하지만 공천 개입 의혹이 터지고 이를 뒷받침하는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되면서 이제는 구속 위기에 처했죠. 명 씨가 졸업한 창원대에는 선배님이 수치스럽다는 대자보까지 걸렸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국립창원대학교 본관 1층 명예의 전당. 기탁금을 낸 사람들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이 학교 출신 명태균 씨도 있습니다. 지난 2013년 후배들을 위해 2천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끄러운 선배가 됐습니다. 어떤 국민이 대통령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진짜 국정농단인데 그런 혐의를 부인하는 게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명 씨는 졸업 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하다가 여론조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론조사를 발판 삼아 영남 지역 정치인들과 가까워졌습니다. 불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후보자 띄우기용 여론조사를 했다가 벌금을 냈습니다. 유력 인사들과 친분을 내세워 사기도 쳤습니다. 명 씨는 승진을 청탁해주겠다며 창원시 공무원에게 3천만 원을 받았다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다 김영선 전 의원을 만났습니다. 소개를 시켜주는데 보니까 김영선이라고 하나당 대표를 해도 크더라고요. 그걸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쳐다볼 수밖에 더 있습니까? 김 전 의원 소개로 오세훈, 이준석 등 거물 정치인들을 만났습니다. 대선을 앞두고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만났습니다. 명 씨는 대선 경선 때부터 윤 대통령을 도왔고 이어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되자 명 씨 입지도 달라졌습니다. 공수받아 의아해했고 명태균이가 개입됐다는 이야기는 공공연하게 그 뒤에 사람이 명태균이한테 가면 다 된다 이런. 대통령 부부와 친분은 또 다른 무기가 됐습니다. 나는 대통령 여사한테 전화할 거다. 김영수의 공천 여태 안 줘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할게. 내 말 알겠어? 명 씨의 모교에는 창원대의 수치라는 대자보가 붙어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네, 그럼 법조팀 구나연 기자와 명태균 씨 검찰 출석 관련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 기자, 김영선 전 의원만 해도 지난주 일요일부터 해서 이틀 연속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잖아요. 근데 명태균 씨 조사는 생각보다 일찍 끝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명 씨 변호인은 출석 전부터 건강상 이유로 최대한 일찍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조금 전 출석 8시간 만인 저녁 6시쯤 청사 밖을 나왔습니다. 조사는 오후 4시쯤 마무리됐고 그 뒤 진술 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어제는 또 명태균 씨가 SNS에 사과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2달 동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어떤 거침없는 발언들과는 좀 달라진 모습인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명태균 씨가 그동안 해온 말들 대표적으로 공개하라고 하니 다 감당해라. 윤 대통령 공적 대화도 공개할까? 아직 내가 했던 일에 20분의 1도 나오지 않았다. 내가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힌다. 이런 말들을 했었는데요. 네. 김건희 여사와의 철없이 떠드는 오빠 카카오톡 대화를 직접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김영선 좀 해줘라 육성 녹음이 공개된 뒤에는 언론 노출을 최대한 피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명 씨는 검찰 조사를 하루 앞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솔한 언행 때문에 공개된 녹취 내용으로 마음에 상처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글을 올렸는데 대통령 대국민 담화 30분 전이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명 씨 소환 조사를 끝내면 구속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많은데요.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태도를 바꾼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명 씨는 오늘 출석하면서도 경솔한 언행으로 민망하고 부끄럽다며 한 번 더 사과했는데요. 김소연 변호사는 명 씨가 어제 올린 사과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본인이 폭로한 건 아니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대통령이나 윤상현 의원에게 누를 끼친 것에 대한 깊은 사과의 뜻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거듭 사과하는 거며 달라진 태도며 이런 것들이 이제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 앞서 보셨듯이 오늘 지팡이를 짚고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다리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도 오늘 지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증거인멸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휴대전화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명 씨는 그간 핵심 녹취와 메시지들이 담긴 휴대전화가 있다면서 이를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고 하거나 검찰 압수수색 이후에는 불
불태워 없애버리겠다고 했는데요.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넘겨주면서 버리라고 지시한 정황까지 보도되면서 의심을 키웠었습니다. 그런데 명 씨 측은 쓰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 처남이 쓴 것이라면서 사건이 불거지고 자료를 복구하기 위해서 포렌식을 맡겨봤지만 나온 게 없어서 버리라고 한 거지 증거인멸 의도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차례 나누어 조사를 받고 부를 때마다 성실히 출석했다는 점을 소명해서 구속을 피하려는 수법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또 저희도 앞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명태균 씨 변호인인 김소연 변호사의 발언들도 화제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국민의힘 대전 유성구을 당협위원장을 지낸 정치인 출신이기도 한데요. 앞서 보셨듯이 명 씨 모교 후배인 창원 대학생들이 명태균 어떻게 국정농단 하냐며 항의하자 김 변호사가 조용히 해 시끄러워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부부는 국회의원 공천 개입과 무관하다는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는 검찰이 밝힐 일이라면서 공관위원장이든 이준석 당대표든 대통령 부부든 검찰이 최대한 열심히 수사해서 관계를 밝혀보라고 답했는데요. 검찰이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나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팀으로 활약하며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를 향해 특검 공세를 펼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된 지금은 특검은 반헌법적이라며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그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고요.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준 걸 문제 삼은 거라면 윤 대통령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습니다. 그때 박영수 특검도 야당이 추천한 인사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을 언급하며 전 세계에서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거는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상권 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도 삼권 분립 체계 위반 때문에 사라진 건 아닙니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결정하더라도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인 원칙을 생각해 본다면 행정 권력에 대한 통제는 입법부가 추진하는 특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고 본인이나 가족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하는 건 이해 충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차례, 최상병 특검법은 3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김 여사를 두고 별건의 별건 수사를 이어갔다고 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든 디올백 수수 의혹이든 별건 수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은 2 사건 모두 김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한 적도 없고 주가 조작 사건은 고발 4년여 만에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출장 조사해 특혜 조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 회견 이후 최상병 사건과 명품백 사건도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개인 휴대전화 사용과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은 이미 그때부터 문제였는데 계속 방치했다는 겁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명태균 씨와 녹취 공개로 불거진 사적 소통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통상적인 거, 공무원들, 장차관들하고도 크게 국가 안보나 이런 거에 저게 아닐 때는 그냥 제 휴대폰을 쓰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더 이런 리스크를 좀 줄여나가고.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은 6개월 전에도 문제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작년 8월 2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 건 사실이 공개됐는데 가입 연도 2012년, 가입자명 윤석열. 검사 시절부터 쓰던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였습니다. 최상병 사건 경찰 이첩 도중 윤 대통령은 연달아 3차례나 이 전 장관에게 전화했습니다. 통화 이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됐습니다. 대통령의 보안의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그때도 나왔는데 이제야 조치를 취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김 여사는 조언을 했을 뿐 국정 개입을 한 적이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국정도 남들한테 좀 욕 안 얻어먹고 좀 원만하게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국어사전을 좀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이 발언은 디올백 사건을 소환했습니다. 최재형 목사에게 디올백을 받던 날 김 여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에 대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끊어지면 네? 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저는 그 남북 문제 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 정말로 우리 목사님도 그런 것도 크게 저랑 같이 할 일 하시고.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라는 말도 김 여사 입에서 나왔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발언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발언 같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하루 만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제 윤한 갈등에 대해 묻자 윤 대통령은 당정을 떠나 초심대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한 대표는 민심에 맞는 속도감 있는 실천이 중요하고 더 소통과 설득을 하겠다며 정면 충돌은 피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특검 추천 방식을 바꾼 김 여사 특검법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게 자신의 불찰이라고 사과하면서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국정의 그 최고 책임자가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국민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공개 언급을 자제해온 한동훈 대표가 하루 만에 SNS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며 당은 지금보다 더 민심을 따르고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국민 앞에서 더 겸손하고 겸허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당내 계파 갈등이 불가피한 윤 대통령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 구체적인 쇄신책을 압박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신 일제히 대규모 장외 집회를 앞둔 민주당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본인의 잘못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대통령이 더 전향적이고 공격적으로 사과했어야 한다. 한 대표의 요구를 거절했다 할 수는 없지만 수용했다 할 수도 없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을 자체적으로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독소조항을 뺀 부분을 가지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제3자 특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고 있지 않는가. 국민의힘이 다음 주 특별감찰관 추진을 위한 의원총회를 갖기로 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이달 중순 윤 대통령의 순방에 동행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고 김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강훈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을 철회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의 담화와 기자회견에 반성은 없었다며 세 번째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민심과 함께 가겠다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결단도 촉구했는데요. 야권이 지난주에 이어 내일도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대통령 임기 단축을 요구하는 개헌연대도 출범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날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와 기자회견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반성은 없었다며 혹평을 내놨습니다. 반성은 없고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진지한 성찰과 사과,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민주당은 회견을 통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필요성만 분명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벌써 꼬리 내리는 거냐고 꼬집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제 결단하십시오. 적당히 말로 때울 수 있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한 야권의 공세는 전방위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권 단독으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명태균 씨를 통한 불법 여론조사 등 여론조작 의혹,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 등 수사 대상만 14개에 달합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안 수용을 촉구하며 이번 주말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는 데 이어 오는 16일에는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요구하는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도 출범했는데 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30여 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범야권이 모인 윤석열 탄핵 의원연대도 다음 주 출범해 대통령 탄핵 이후 개혁 과제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너무나 비통하고 의료 개혁을 이틀 뒤인 11월 10일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한 지 2년 반을 맞습니다. 오늘부터 뉴스데스크는 임기 반환점에 다다른 윤석열 대통령의 현 주소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정 지지율입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17%로 한 주 만에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2년 6개월간 지지율 추이가 어땠고 국면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어제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17%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74%였습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떨어져 취임 뒤 역대 최저치,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올라 역시 취임 뒤 최고치입니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집권 3년 차에 지지율 17%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역과 성별, 연령을 막론하고 부정평가가 50% 이상이었는데 부정평가 이후 1위는 4주 연속 김건희 여사 문제였습니다. 2년 6개월 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52%였습니다. 석 달 뒤 이른바 내부 총질 당대표 텔레그램, 경찰국 신설 논란이 터지자 지지율은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미국 순방 당시 바이든 날리면 비속어 파문이 이어지면서 집권 1년차 기준 최저 지지율인 24%를 기록했습니다. 집권 2년차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체로 30%대를 유지했습니다. 해외 순방 성과를 앞세워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지지율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권 2년차 말에 터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은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정평가 이유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상위권으로 부상했고 박절하지 못했다는 KBS와의 신년대담 무렵 지지율은 9개월 만에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의대 증원 발표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반등해 39%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 사태가 가시화되면서 급등한 지지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수한 대국민 담화와 여당의 참패로 이어진 총선 이후 지지율은 23%로 급락했습니다. 한 번 떨어진 지지율은 쉽게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도보 순찰 논란이 터지며 지지율은 20%까지 추락했고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의 녹취가 공개되며 결국 10%대를 기록했습니다. 임기 반환점에서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국민의 신뢰와 신임을 얻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순진한 면이 있는 아내가 악마화되었다며
거듭 김건희 여사를 감싸고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정치권이 또 국민들이 아내를 헐뜯고 잘못을 뒤집어 씌운다는 불만 섞인 푸념이었습니다. 공과 사 구분이 아주 분명한 걸 늘 신조로 삼아왔다는 대통령이 아내를 늘 감싸고 돈 가운데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는 김 여사의 약속은 증발했고, 그렇게 2년 6개월이 흐른 지금 사람들은 더 이상 국정농단이란 말을 쉬쉬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희표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아내 역할만 충실히 하겠다는 김건희 여사의 약속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무색해졌습니다. 봉하마을 방문해 자신이 대표를 지낸 코바나 컨텐츠 출신 지인을 대동했고, 첫 해외 순방에서 민간인이 1호기에 탑승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공사 구별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잇따랐지만 김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순방길엔 윤 대통령보다 김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이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6천만 원짜리 목걸이 착용 논란을 시작으로 리투아니아에서의 명품 쇼핑 논란, 그러다 명품백 수수 영상 공개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시한폭탄이란 평가가 나올 만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조차 초미의 관심사가 된 명품백 사건. 윤 대통령은 박절하지 못했다는 말로 김 여사를 감쌌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날, 김 여사는 보란 듯 에코백을 들고 나와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유독 김 여사만 비껴갔습니다. 왜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은 여당도, 검찰도, 경찰도, 권익위도, 방통위도, 감사원도 자가만 집니까? 김 여사는 논란이 커지면 잠행을, 논란이 잠잠해지면 광폭 행보를 반복하며 급기야 마포대교를 시찰하기도 했습니다. 철없이 떠드는 오빠를 용서해달라는 정치 브로커와 나눈 김 여사의 메시지에도 국민이 궁금한 모든 걸 답하겠다며 허리 숙여 인사한 기자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은 아내에게 박절하지 못했습니다.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취임 후 없앴던 제2부속실을 다시 만들며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정치 선동이자 인권 유린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의 조언이 국정농단이라면 국어 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토록 많은 의혹에서 김건희라는 이름 세 글자가 등장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제주 바다에서 고등어잡이 조업을 하던 어선이 침몰해 선원 2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됐습니다. 아직 추가 생존자 발견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오늘 밤, 내일 오전에도 수색 작업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어선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기름띠가 바다에 넓게 펼쳐졌습니다. 해경과 해군함정이 사고 해역 주변을 수색하고 하늘에선 헬기와 항공기가 실종된 선원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22km 해상에서 고등어잡이 조업을 하던 129톤급 선망어선 135 금성호가 침몰한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선원은 한국인과 인도네시아인 등 모두 27명. 이 가운데 15명은 같은 선단의 다른 어선에 구조됐고 나머지 12명은 실종됐습니다. 그 배 뒷부분에 12명 다 계셨고 2명은 12명 다 구조하고 나서 이제 더 생존자 있나 보다가 2명 이제 찾아서 이제 올렸는데 또한 구조된 15명 가운데 57살 주모 씨 등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금성호가 어획물을 끌어올리던 중 무게를 견디지 못해 전복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복원력이 상실됐는가는 선원의 진술과
모든 것을 저희들이 쉽게 말하는 어떤 실황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만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구조된 선원들도 평소 조업할 때보다 어획량이 많았다고 진술했습니다. Pas kejadian itu satu bonsen, ombansen sudah dimuat full, tapi posisi di jaring itu masih banyak ikan. 해경은 오늘 밤 수색 반경을 넓혀 야간 수색을 이어간 뒤 내일 오전 심해 잠수사와 장비를 동원해 심해 수중 수색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으로 4차례 적발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이 7번이나 압류되기도 했는데요. 박 후보자를 향한 KBS 기자들의 사퇴 요구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은효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 앞. 왕복 4차선 도로의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는 작년 3월과 6월 이곳에서 신호 위반과 과속으로 한 차례씩 적발됐습니다. 9시 뉴스를 진행하던 올해 6월에도 경기도 남양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을 위반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 위반 등의 처벌이 강화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이처럼 박 후보자가 벌금을 부과받은 스쿨존 위반은 모두 4차례. 등하교 시간에는 우르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자꾸 속도 위반하면 그리고 이제 습관인 것 같아서. 앞서 박 후보자는 아들의 과거 위장 전입에 대해 8차선 도로를 건너야 하는 아들의 등굣길 안전을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자신은 어린이 보호구역 운행에 부주의했던 겁니다. 박 후보자는 또 최근 10년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9번이나 부과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또 다른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6개월 넘도록 내지 않아 차량이 여러 차례 압류당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박 후보자가 소유했던 차량 석 대의 자동차 등록원부. 지난 2006년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납으로 차량이 7번 압류됐습니다. 압류 조치된 차량이 한 달 뒤 다른 위반으로 압류되기도 하고 바로 그 다음 날에는 다른 차량이 압류를 당했습니다. 박장범 후보자 측은 교통법규 위반 지적을 엄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서울의 KBS 기자 495명이 기수별 성명을 낸 데 이어 박 후보자에 대한 공개 비판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KBS 기자협회와 KBS 전국 기자협회는 오늘 공동 입장문을 내고 박 후보자는 앵커의 권한이라며 후배들의 기사를 제멋대로 소개했고 조그마한 파우치라는 말로 KBS 뉴스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못을 박았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미국에선 트럼프 집권 2기 첫 비서실장으로 수지 와일스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명됐습니다. 대표적인 충성파인데 장관 물망에 오르는 후보들 역시 모두 충성파들입니다. 트럼프의 공화당은 상하원도 모두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상 브레이크 없는 권력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I love loyalty. 공개적으로 충성을 강조한 트럼프는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공동선대위원장 수지 와일스를 지명했습니다. 최초의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이 될 와일스는 지난 2016년부터 선거를 도와온 이른바 킹메이커로 트럼프가 각종 재판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묵묵히 뒤를 지키며 사실상의 비서실장을 해온 대표적 충성파로 꼽힙니다. Susie likes to stay in the background. She's not in the background. 미국 언론에 따르면 와일스는 강력한 문고리 권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A source says Wiles told Trump she would only take the job if she could have more control over who could reach him in the Oval Office. 국무장관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안보보좌관과 빌 해거티 상원의원, 국방장관으론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강경매파인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 등 하나같이 충성파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장남은 내각 인사 원칙으로 대통령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공화당은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다수당을 차지할 기세인데 이미 6대3,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 대법원에 이어 행정부와 입법부까지 모두 장악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힘으로 임기 첫날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추방과 특별검사 해임은 물론 세금 감면 등을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Remember, a defeat does not mean we are defeated. We lost this battle. 대통령은 해리스와 지지자들을 위로하며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약속했지만 민주당 내에선 대선 실패 책임을 놓고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진보를 내세우면서도 서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엘리트 정당으로 전락했다는 자성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경기 수원시에서 길을 가던 시민 2명이 난데없는 사슴의 공격에 다쳤습니다. 수원시는 소방, 경찰 등과 종합 상황반까지 설치해 사슴 포획에 나섰지만 사흘째 오리무중입니다. 송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머리에 큰 뿔을 단 사슴 한 마리가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최준호 씨가 광교 호수공원에서 이 사슴과 마주친 건 지난 6일 새벽, 퇴근 후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는데 갑자기 사슴이 달려들어 최 씨를 들이받았고 뿔에 찔린 최 씨는 배와 사타구니 등을 다쳤습니다. 그때 넘어지고 그냥 이대로 정말 죽을 수 있겠다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그때 한번 다치고 나니까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바로 도망갔던 것 같아요. 4시간 뒤엔 약 6km 떨어진 광교 저수지 산책로에서 60대 여성이 사슴뿔에 허벅지를 다쳤습니다. 사슴의 공격이 잇따르자 수원시는 헬기와 열화상 드론, 마취총 등을 활용해 포획에 나섰습니다. 사슴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곳입니다. 소방당국은 드론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랬다가 아까 도망갔다가 또 들어온 거예요. 캠프라든지 사살이라든지 해라고 신고를 한 건데 그것 때문에 자꾸 오는 거예요. 하지만 사슴의 행방은 사흘째 오리무중입니다. 산속도 아닌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사슴이 출몰하자 주민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심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은 들죠. 산 쪽으로 안 가고 이제 길 쪽으로 다니는 거예요. 이제. 고라니는 매일 많이 봤거든. 근데 고라니는 사람만 보면은 그냥 지들이 알아서 도망을 막 가니까 그래서 사람이 다쳤다니까 좀 무섭죠.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슴의 공격이 발전기와 관련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꽃사슴은 자연에 존재하지는 않고요. 일부 사슴 농가에서 탈출한 종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을, 겨울 들어가는 철이가 이제 번식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꽃사슴들이 또 다른 때보다 더 민감한 기간인 거죠. 수원시는 사슴을 마주치면 사진을 찍거나 다가가지 말고 112나 119에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FA 시장이 초반부터 뜨겁습니다. 어제 신무준에 이어 엄상백도 한화로 이적했고 허경민은 KT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올해 FA 투수 중 가장 주목받던 엄상백이 한화와 전격 계약했습니다. 4년간 최대 78억 원, 예상을 뛰어넘는 대형 계약인데요. 어제 4년 50억 원에 영입한 유격수 심우준에 이어 엄상백까지. 한화는 내년 신구장 개장을 앞두고 최대 영입 한도인 2명의 선수에 무려 128억 원을 쏟아부었네요. 내년 시즌부터 이제 신축구장에서 하게 되는데 되게 감회가 새롭고 하나 이글스라는 팀이 더욱더 높이 갈 수 있도록 제가 또 노력하겠습니다. 투타 주축을 잃은 KT도 전력 보강에 나섰습니다. 두산과 3년 20억 원 옵션 대신 FA를 선택한 3루수 허경민을 40억 원에 영입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는 점에 대해서 이 정도는 내가 정말 이 팀으로 가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후끈 달아오른 FA 시장, 앞으로 어떤 계약이 이어질까요? 미국 대학 축구에서 나온 초장거리 골입니다. 추가 시간 대신 농구처럼 경기 종료 시간을 정해두는 방식이어서 말 그대로 버저비터가 됐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때이른 겨울 추위는 누그러졌습니다. 이것은 내장산의 모습입니다. 아직 초록빛이 더 많아 보이지만 절정이 늦어지고 있던 내장산도 이제 나뭇잎이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내장산 단풍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사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내내 바깥 활동하기에 수월하겠는데요. 내륙 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19도, 모레는 20도까지 올라서 낮 동안에는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 제주와 전라권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아침 사이 대부분 지방에 짙은 안개가 끼겠고 동해안 지방은 너울성 파도가 강하겠습니다. 낮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7도, 광주 10도, 부산 13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19도, 제주는 22도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번 같은 초겨울 추위는 주춤하겠는데요. 수능일인 목요일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배우자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메시지들의 답까지 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아내가 아니라 엄마가 아이한테도 마음대로 못 그럴 텐데 김건희 여사는 어떤 존재길래 그럴 수 있었는지는 더 이상합니다. 되짚어보면 대통령 개인 전화로 주고받은 통화 기록과 메시지들이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비롯해 관심이 집중된 국면들에서 등장할 때도 많이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화번호 놔둔 게 문제였다며 번호 바꾸는 걸 대책이라고 내놓는 모습은 진짜 이상합니다. 이상해서 바꿔야 하는 건 전화번호나 전화기가 아닐 겁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